시설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다중주택도 임대주택 가능할까요? 자,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취사시설이 방마다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 같은 경우 방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방마다 있고 근데 이제 취사시설이 공동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불능하다, 가능하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에 이제 저촉을 받는데요. 여기선 임대주택이 가능한 주택은요,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중주택 아까 제가 가능하다고 했죠? 다중주택 가능합니다. 네. 문제 나왔어요. 아까 설명한 문제입니다. 오피스텔 면적이 8호제곱미터 초과 넘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안 하다고 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개별로 8호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기숙사 물건 나왔어요. 기숙사예요, 기숙사. 기숙사를 사가지고 혹은 기숙사를 건설을 해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겠대요. 어떤 건축주분이. 기숙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임대주택을 각각 호실마다 하면 어떨까요? 중개사님 하고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임대 가능한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무슨 주택 이렇게 설명했죠. 아까 거기에 기숙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죠.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주분이 이 땅에다가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임대주택 등록하면 어떨까요? 네, 소장님 그럼 너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했다가는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탓만 합니다. 소장님이 된다고 했잖아요. 막 이러시잖아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복습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등록하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자, 그리고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중에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로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거만 돼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자, 근린생활시설 플러스 주택인데 우리 이런 케이스 많죠. 밑에는 근생을 뽑습니다. 1층에. 보통은 주차장 때문에도 많이 뽑고요. 1층은 사무실인 상가를 하려고 뽑기도 하고 다세대로 지을 경우에도 혹은 주차장이 이제 개수 때문에 1층에 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 거기다가 나중에 또 원룸으로 넣는 경우도 많죠. 얘기는 안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 일입니다. 발생하는. 위에는 주택이에요. 근린생활시설 플러스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다. 어디까지? 건축물 대상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그러면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건축물 대장을 띄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탁 나왔어요. 탁 나왔어요. 근데 보통 요새 지을 때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지만 거기다가 이제 싱크대 넣고 이제 주먹 떨어지고 화장실 넣고 막 이래가지고 원룸으로 임차를 할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면 걔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걔는 안 되죠. 왜냐하면 건축물대장 때면 딱 근린생활시설 있죠. 근린생활시설은 안 된다고 했죠. 자, 위에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가능하다. 주택이 많을 경우 가능한 게 아니고요. 주택의 부분은 가능합니다. 우리 또 다른 법하고 헷갈리면 안 되세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할까요? 자, 선생님들 생활형 숙박시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잘 아시는 거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 이 말하면 선생님들이 아항 하는 거. 생활형 숙박시설 너무 어렵죠? 아시는 선생님 계실까? 그렇죠. 레지던스, 호텔과 오피스텔을 절묘하게 융합한 그 레지던스. 그거를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임대주택 등록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손꼽아 세웠던 거에 들어가지 않았죠? 네, 안 왔습니다.
뒤돌아서 우리 잊어먹으니까 뒤돌아서지 말고 쳐다보고 계세요. 네, 아니면 메모해 놓으신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저랑 만나요, 선생님들. 네. 자, 임대주택 매각 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 신고 의무 위반일까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에 매매를 할 경우 매각 신고, 양도 신고를 해야 해요. 네. 매각 신고라는 게 이제 나 매매합니다 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매매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매매 신고 의무 위반이라서 과태료가 나올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매매 계약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매매 계약하고 잔금까지 무리 없이 흘러가면 땡큐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죠. 매매가 파괴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매각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고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되는 등기 접수일, 원인일이 아닌 등기 접수일이에요. 따라서 매매계약서만 썼다고 매매신고 의무가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이건 선생님 현장에도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매각신고, 양수도 신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저랑 만날 분들한테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깍쟁이 같죠? 네, 제가 다음 주에 만날 분들 가능하다 했나요? 레지던스? 아니에요. 복명 베네콩님 뒤돌아섰구나.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불가능, 불가능. 네, 자, 매매계약일에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잔금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과태료 대상일까요? 오, 아까 거랑 뭐가 비슷한데? 말만 바뀌었는데? 자, 또 해석합니다. 매매계약일에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잔금 전에 했대요. 과태료 부과될까요? 이거 모르시면 저 수업 들어야 돼요.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계약이라고 상관없이 등기기준, 등기접수일, 잔금일 네, 그 전에 다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는 매매계약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만납시다. 네, 저랑 다음 주부터 만납시다. 네, 만나야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요새는. 네. 자, 30번. 건설임대주택을요, 포괄양수도로 매입을 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포괄양수도가 포인트입니다. 자, 아까 건설임대주택 매입주택을 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뒤 안 들어보신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시 계실 거고요. 뒤돌아보면 기억 안 나요, 또. 앞만 보시라고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로 매입했어요. 얘는 건설임대주택일까요? 매입임대주택일까요? 문제가 너무 쉽죠? 문제가 너무 쉽죠? 네. 근데 두 개가 걸려. 뭐가 걸려?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을 했대요. 매입. 그럼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을 했으니까 매입임대주택일까? 근데 또 걸려. 포괄양수도가 걸렸다. 제가 헷갈리게 하고 있죠? 자, 선생님들 포괄양수도에 가로치고 돼지꼬리 땡땡. 아우, 막 나이가 막 들통이 납니다. 포괄양수도란요, 동일한 조건으로 가져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일반 임대 사업자도요, 선생님들. 우리 부가세 환급 부분 때문에 포괄양수도를 하면, 네, 일반이면 일반, 간이면 간이 이런 식으로 법인은 법인한테, 개인은 개인한테 포괄양수도는 같은 조건을 그대로 들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건설임대주택을 그대로 들고 그대로 갔으니까 이거는 매입을 했어도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라 건설임대주택이에요. 이해하셨죠? 포괄양수도. 네. 자, 너무 제가 갑자기 흥분해요. 해가지고 막. 네, 31번. 임대사업자 간에 임대주택 매매 시 매매 금액 기준이 있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듣도 보도 못한 소리네? 이게 무슨 소리냐? 임대사업자 간에 임대주택을 매매했어요. 아까 뭐 포괄양수도로 했거나 임대계약이 끝나서도 임대사업자한테 매매할 수 있잖아요. 매매 가격, 금액을 얼마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매각 가격 기준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있죠, 선생님들. 임대차 신고하면 임대료 상한선 기준은 있죠.
그건 있어요.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포인트는 매매를 했을 경우 뭐 몇 억 이상 받아야 되지, 몇 퍼센트 이상 받아야 되지 못한다. 이런 게 있냐? 없다는 거죠. 그거 있으면 안 되겠죠. 자유경제사회에서. 그쵸? 자유경제사회가 아닌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의무 임대기간 내 임대주택의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나요? 자, 차근차근 알고 읽어볼게요. 의무 임대기간 내 임대주택의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나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임대주택 중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이 될까요? 된다고 했죠? 어떻게 된다? 포괄 양수도라는 권리의 의무를 승계해야 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 조건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포괄 양수도는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갖다 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32번까지 했어요. 60번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51분이니까요. 선생님들 너무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금 머리가 아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9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다시 커피 드시고요. 네, 뒤돌아서지 말고 계속해요. 선생님들 쉬셔야죠. 화장실 갔다 오셔야죠. 계속 60개까지 제가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다녀오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이런 안 돼요? 저 어디 안 가요. 있겠습니다. 네, 9분만 쉽시다 선생님들. 네, 강사가 목이 아파요. 네.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면 우리 한 번은 단 한 번쯤은 마주치진 않을까.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봐. 작은 감정마저 그렇게 사라질까봐. 마음이란 게 말처럼 되질 않잖아. 보다 조금만 널 사랑했더라면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텐데.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나처럼 아픈 시간 속에 살았기를. 오늘도 난 돌아섰지만 누군가 물었어. 무얼 그리 찾는지. 황량한 이들 반에 잔내라도 있어. 그댄 본 적 있어. 세상이 다 밝아질 어떤 이의 웃음을 나는 본 적 있어.
그 누군가의 마음도 어느 누구의 눈물도 모두 씻어내줄 아름다운 미소를 알고 있어. 어찌 그대를 잊어, 어찌 그대를 잊어. 매일같이 불어오는 바람마다 당신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어찌죠, 어찌죠.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은 난 매일 그대 이름 부르리. You're the shining light, alright. 그댄 생각나오. 깊은 밤의 소리들, 그대의 노랫소리, 내가 웃는 소리. 끝없이 행복하던 날, 달보다 빛나던 순간, 그때의 기억을 메고 하루하루 조금씩 걸어가죠. 어찌 그대를 잊어, 어찌 그대를 잊어. 매일같이 불어오는 바람마다 당신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어찌죠, 어찌죠.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은 난 매일 그대 이름 부르리. 바람도 한 점 없는 조용한 이곳에서 그대만이 낮이기 부네. 매일같이 불어오는 바람마다 당신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어찌죠, 어찌죠.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난 매일 그대 이름 부르리. You're the shining light, alright. 낯선 기분 처음인데 숨이 멈출 듯 다가오면 불꽃처럼 여기저기로 튀어터질 듯한 내 마음. 뜨거워 아찔해 그대는 기름 같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너. 닫혀진 내 마음 송두리째 흔들어 식지도 못하게 만드니 너. 우린 fry 팬 불처럼 달아오를 때까지 오래 걸리게
선생님들. 네, 9시입니다. 자리다 앉으세요. 뒤돌아서지 말라고 했는데 막 한 번 돌아서면 안 되니까 뺑글뺑글 돌고 계신 선생님 계시죠? 한 번 들어돌았었으니까 두 번 들었으면 다시 오겠지 이러고. 뭐 좀 드셨습니까? 네, 밥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네. 네,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샌드위치라도 좀 드시면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요새 우리 K-마스터즈에서는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처음 뵙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답니다. 네. 네,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그 테라펀딩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죠. 부동산. 그 건축주 교육을 요새 했어요. 이름이요. 거창해요. 3억으로 30억 만들기. 오, 수익형 부동산. 네, 건축주들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상담하다 보면 땅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9억을 사가지고 뭐 다세대는 다가구를 짓고 싶어 하시는 유튜브 구독자세요? 어우, 네, 반갑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더라고요. 과정들이 뭐 10 몇 강 이 정도 이상 가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임대파트 강의를 맡아서 이제 이번 기수부터 수업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예요. 임대파트에 전 임대사업자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저기 공인중개 사니까 선생님들하고 동일하게 이제 임대사업자의 세무 강의는 따로 있어요. 세무사님이 하시는 이제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세무 쪽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임대사업자 내는 방법이나 이런 현장에서 있는 케이스들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브랜딩하는 거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쓰는 방법, 특약 쓰는 방법 뭐 이런 거 아니면 앱으로 임대관리주택을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임법 이런 데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상담하는 지금 뭐 구독자이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일반인들 중에 관심 많으신 분들 유튜브 많이 찾아봐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예비건축주라고 오신 분들 중에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놀랬고요. 첫 번째는 한 나이들이 어린 것들도 많이 놀랐어요. 20대들, 30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그때 수업하고는 거기는 세무 강의도 있고 금융 강의도 있고 다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 못 집어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11월 달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강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또 임대사업자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사업자의 세법 혜택부터 시작해서 또 계약서 쓰는 방법까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쓰는 방법까지 짚어드리려고 해요. 우리끼리니까 그런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은 도움이 안 되겠지만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지금 교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강의 교환만 만들면 돼서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제가요 수업은 잘 못해도 좀 쉽게 설명하는 건 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오, 일기생님 나타나셨어요. 맞아요. 공인중개사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일반인들이 되게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강의에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 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선생님들 우리 똘똘 뭉쳐서 아주 잘 수업을 하고 재미있게 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오세요. 귀신 같죠? 머리도 긴데? 빨간 입술 바르고 오세요. 네, 빨리 이제 해야겠네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까 33번까지 했나요? 저도 뒤돌아서가지고 잊어버렸어요. 33번까지 했죠? 33번 아니다. 33번 안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죄송해요. 33번 해야 합니다. 네, 이거 안 했죠? 네. 제가 그래요. 제가 뒤돌아서면 32번까지 했어요. 저 뒤돌아서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른 선생님 다 기억하시는데. 자, 33번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요. 이미 경매로 매각이 될 경우 의무 임대 의무기간을 위반한 걸까요? 자, 선생님들. 임대주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경매가 들어갔어요. 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의무임대기간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매각이 됐습니다. 자, 의무임대기간을 못 맞춰서 과태료 부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그쵸. 안 돼야 되겠죠?
되면 때린데 막 더 때리는 거잖아요. 막 엎어진 사람 막 밟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 자, 임의경매로 매각될 경우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론 살짝금 의사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수업에서 하기로 하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돼요? 안 돼요, 선생님. 때린데 더 때리면 얼마나 아픈데요. 아니, 경매 나가갖고 내 재산도 없어지는데 거기다 과태료까지 막 1,000만 원, 3,000만 원 하면 그럼 뭐 울죠. 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큰일 나요, 큰일. 그래서 이미 경매로 매각됐을 경우 과태료 부과 안 됩니다. 네, 때린데 또 때리면 안 돼요, 선생님들. 네. 자,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자, 팔았어요. 다시 재매입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팔았다가 다시 샀대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까요? 자, 용어가 어렵죠? 의무임대기간을 지나지 않은 주택을 매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재매입했어요. 자, 매각을 했을 때 당연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겠죠. 매각을 했을 때 됐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번 거기서 끝나지 다시 재매입을 못하거나 또 재매입했다고 과태료 처분 대상 되는 건 아니다. 그쵸? 매도를 했을 경우에 그때 과태료가 나올 거예요. 그때 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너무 아쉬워. 제가 있을 때 막 부자가 된 것 같아. 꼭 다시 찾아올고요. 말 거야. 다시 샀습니다. 과태료 다 내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러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비슷한 거 나왔었잖아요. 뭐 행정처분 받고 임대사업자 낼 수 있다. 낼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과태료 내고 떳떳하게 다시 사면 됩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뭐 현장에서는 거의 없겠지만 문맥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 네, 의무임대 기간이 1년이 남았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 후에 매매하기로 매매 예약 계약서를 작성했대요. 오, 꼼수 같아. 과태료 부과될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냐면 올해 뭘 많이 팔았어. 뭘 많이 샀어. 그래서 올해 잔금을 올해로 안 하고 1월 1일 1월 3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매매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서 그 금액은 다 줘버리고 가등기를 걸어 놓든지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슷한 조건이에요. 1년 남았어요. 그래서 뭐 포괄 양수 이런 것도 싫어. 근데 누가 사겠대. 그럼 우리 매매 예약 계약서 하고 잔금을 좀 남겨놓고 중도금까지 다 주시고 그 후에 너한테 등기 넘길게요. 조금 뭐랄까 의심이 가면 뭐 가등기를 해놓든지 뭐 근저당을 설정해놓든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꼼수라고 생각이 드지만 법적의 조항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아닙니다. 네. 자, 임대주택 매입 후 샀어요. 임대물건 등록해야 할 때 관할 지자체는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주택을 매입했어요. 임대주택을 매입했어요. 샀어요. 자, 임대주택을 매입했대요. 선생님들. 임대물건을 등록할 때 관할 지자체는 어딜까요? 첫 번째, 내 주소지 지자체. 두 번째, 물건지 지자체. 세 번째. 아까 뭐 나왔죠? 출입구관리사무소. 아이씨. 대도하는 농담을. 자, 임대주택을 매입했어요. 선생님들. 임대물건을 등록해야 돼요. 관할 지자체. 어디일까요? 임대사업자, 주소지, 지자체. 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네, 아까 수업 들으셨으면 아셔야 돼요. 임대주택 상속시.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임대주택을 돌아가서 상속할 때 임대사업자 승계가 가능할까요? 부모님은 내 마음대로 이제 기다리라고 기다리지 않으시는데, 네. 그래도 거대한 유산을 남기시고 하시면 승계가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임대주택을 내가 상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과태료 없이 승계가 가능할까요? 자, 임대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승계할 때는 똑같이 우리 매각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양도 절차에 따라서 매도 신고, 매수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 신고, 양수 신고. 근데 양도 신고를 해주실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뭐 상속해 주신 분이 안 계실 경우이기 때문에 뭐 사망진단서나 뭐 등기사항 증명원에 가족인 걸로 확인되거나 상속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매도자가 양도 신고해야 되는 건 생략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상속 증여도 매매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매매가 진행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신고를 매도인이 하고 양수신고를 매수인이 한 후에 이제 인수인계가 돼야 돼요. 근데 뭐 상속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걸 해줄 분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서류로 상속 받았다는 건가 뭐 사망진단서 같은 걸로 진행할 수 있다. 네, 임대 의무기간은 똑 동일하죠. 네. 포괄 양수랑 동일하죠. 거기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자, 증여나 상속도 임대주택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기 나오네요. 임대 의무기간 산정은 언제부터일까요? 자, 증여, 상속 또한 매매 행위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매매, 상속, 증여로 인해서 양도신고 절차에 따른 임대 시작일은 종전 소유자의 임대 개시를 적용받아서 승계받을 수 있다. 네. 어렵지 않다. 네. 어렵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봬요. 네. 너무 오시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계셔야죠. 저 혼자 수업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금요일에 갔는데 혼자예요. 그럼 저 울 거예요. 선생님들. 자, 39번. 경매 진행 후 중단된 아파트를 매입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지. 무슨 소리예요? 경매 진행이 됐다가 중단이 됐대요. 이 아파트를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 경매, 아까 경매 뭐가 나왔는데 경매랑은 상관없이 이 말은 그냥 일반 물건이에요. 경매가 된 것도 아니고요. 중단됐대요. 뭐 법적인 하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매입해서 등기해서 등기사항 증명 가져가면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막 경매 이렇게 나오면 막 무서워 이러지 마시고요. 문구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별 문제 없는 물건이에요. 얘는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이거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이 지났어요. 뭐 8년이 지났어요. 자, 매도 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도 시 매매했다고 신고를 하고요. 내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말소를 하든지. 신고해야 돼요, 선생님들. 아니요가 아니에요. 신고 안 하면 나한테 물건이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쵸? 내가 했다. 말소. 물건이 여러 개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 그러면 예를 들어 A 물건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각했어요. 임대기간 지나서. 그래서 얘 나한테 없어요 하고 신고해야죠.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써있지. 제가 다른 말 했나요? 매도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상 변경신고, 말소 신고랄지, 매각 신고랄지 신고를 해야, 그래야 나한테, 무슨 세금 내라, 뭐 이런 게 안 오잖아요. 저분한테 팔았어요. 저는 임대기간 맞춰서 저한테, 과태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네, 이렇게 신고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매도시 의무기간 개시일은. 자,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임대사업자를 새로 낸 사람한테 주택을 매도했대요. 그 말이에요. 임대사업자를 내려는 사람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럼 남은 임대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의무임대기간이 새로 적용되는지. 자, 포괄 양수도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새로 내면 의무임대기간이 포괄 양수도 되지만 다 끝나고 아까처럼 바로 40번 문제처럼 그 사람한테 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새로 그 물건을 가지고 포괄 양수 안 하고 새로 오픈을 했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쵸? 근데 이 문제가 조금 그 말이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신규 임대사업자라는 얘기는 포괄 양수 안 한 임대사업자 얘기예요. 네. 자, 날짜가 나왔습니다. 201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내에 매각할 때 최신 개정법 기준을 적용하는지. 자, 선생님들, 그 주택임대사업자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2015년
2015년 12월 이전에는 임대주택법이라는 이름이에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민간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법, 민특법이라고 저는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15년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법이 달라진 게 가장 큰 게 뭘까요? 그때 5년, 지금 4년. 나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5년, 지금 4년. 네. 나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 해요. 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그렇죠. 최신법이 아니라 그 법을 가져가다. 그렇죠. 네. 그거는 아시죠? 5년, 4년. 우리끼리 알아요. 5년, 4년. 네. 지금 막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계실 거예요. 뭘 알아? 난 모르는데. 자, 사실 뭐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적자가 발생했어요. 등록 후에 5개월을 포함해서 2년간 적자가 발생했어요. 일반형도 가능할까요? 우리가 의무임대기간에 팔 수 있는 게 포괄 양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슬픈 얘기지만 임대사업자 적자가 계속 공실이에요. 계속 2년 이상. 그러면 매각 신고를 하고 양도 신고를 하고 구청이 오케이 하면은 매매할 수 있다 그랬죠. 과태료 없이. 근데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임대사업 등록 전에 적자가 발생됐고요. 등록 후에는 5개월밖에 안 지났대요. 근데 등록 전에 2년간 그거 왜 갖고 계실지 진짜 모르겠지만 안 팔려서 갖고 계시겠죠? 2년간 적자가 발생했어요. 공실이었어요. 그랬다면 뭐 아니면 뭐 몇 달만 있다가 또 빠지고 그러면 일반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했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는 2년간 적자가 발생 시 양도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2년의 적자 기준일은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등록일 이후부터 2년이면 물론 당연히 되겠지만 잘 읽어보세요. 등록일 전에 적자가 발생 쭉 되고 있는 거를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등록한 건 5개월이 지났대요. 근데 예전까지 하면 2년이래요. 그렇다고 양도할 과태료 없이 양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규 임대 등록 시 의무 임대기간 기산일은. 자, 증여.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말소하고 제3자에게 매각이나 증여한 경우는 다시 시작 여기 땅 한다 그랬죠. 새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 포괄양수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임대 의무기간이 지났으니까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거나 뭐 상속을 했거나 아니면 매각을 했거나 다시 새로운 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산일은 신규. 네. 과거에 임대주택 의무기간 5년. 이거 나왔네요. 신법은 4년. 아까 배웠어요. 뒤 안 보셨죠? 뒤 쳐다보지 마세요. 과거 등록한 주택 의무 임대기간은 몇 년? 2015년 12월 전에 등록한 임대 의무기간은 몇 년? 그렇죠. 5년. 자, 민특법은 4년. 물론 장기 일반 임대는 8년. 지금 4년은 단기 일반 임대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 의무 기간은 장기 일반 8년, 단기 임대 4년인데 의무 임대 기간이 따로 있나요? 의미 임대 기간, 의무가 아니죠.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의미 임대 기간 따로 없죠. 그냥 8년, 4년만 지키면 됩니다. 네.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었어요. 재개발로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준공 후 임대 의무 기간이 승계되는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될 수 있어요. 부셔질 수가 있죠.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벌금 없이, 과태료 없이. 그리고 다시 아파트가 이제 신규 분양을 받았죠. 의무 기간 승계 안 돼요. 다시 끝나고 새로 하실 거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자, 이거는 민특법에 대한 거예요. 아까 조세특례법이나 세법에 관해서는 중간에 홀딩이 된다고 했죠. 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재건축 시 재건축 기간도 임대 의무 기간에 포함되니 또 나왔어요. 재건축된 주택이 기존 임대 의무 기간을 승계되는지.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죠.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 기간은 종료된다고 했죠. 꼭 아셔야 돼요. 종료됩니다. 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태료는 부과 안 됩니다. 자,